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 지금 애프터마켓 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4시 7분, 애프터마켓 장 끝나기 약 52분 47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애프터마켓은 무려 14%,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의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넷플릭스의 오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들여다보면은요, 예상을 웃도는 3분기의 순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가입자 수의 증가폭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가입자 수였습니다. 자,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라 그러죠. 3.10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망치가 2.13이었거든요.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13달러를 예상했는데 무려 3.10이 나왔고요. 매출액도 79억 3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아니요. 78억 3,70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매출액이 79억 3천만 달러 나왔습니다. 약 1억 명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는 뭐죠? 당연히 가입자 수죠.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가입자 수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241만 명이 늘었습니다. 자, 이 숫자는요.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무려 그때 예상을 얼마나 했었냐? 한 120만 명 정도 했었거든요. 2배 이상 많은 숫자거든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냐면 109만 명 정도 예상했어요. 더블이 나온 거죠.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1분기에 약 20만 명, 2분기에 약 10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다가 드디어 3분기 만에 반등을 하게 된 거죠. 올 3분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증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주도를 했는데요. 이 지역이 가입자 수 올 3분기에 무려 143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적었던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로 단 10만 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올 4분기에는 이제 가이던스죠. 가입자 수가 45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매출액은 달러 강세 탓에 무려 77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폭을 400만 명, 매출액은 79억 7천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전적인 상반기를 보낸 이후 우리는 성장을 다시 가속할 수 있는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믿는다라고 밝혔고요. 우리에겐 가입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요. 넷플릭스가 올 3분기에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수백만 명의 새로운 시청자들을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반가운 한국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다음에 김유한 이야기, 제리프 다머 스토리 등을 소개를 했고요. 특히 11월부터 무려 12개국에 선보인 광고 기반의 저가형 가입 모델이 일부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시간당 5분의 광고를 시청하면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달러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한국 분들은 요즘 한국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미국 TV를 못 보겠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근데 사실 이거에 좀 익숙해진 분들, 유튜브도 중간에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영상 중간에도 나올 텐데. 그게 사실 이거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에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달러로 광고 좀 보면서 넷플릭스 이용하는 것이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년부터 공유 계정 분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죠. 즉 남의 계정 갖다가 몰래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도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을 공유하고 있으면 서브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인데 참 지혜로운 것 같죠. 자, 이는 넷플릭스가 올 초 공유 계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후에 남미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했던 방안과 비슷합니다. 즉 남미에서는 한 가정에서 이용하는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가정과 공유할 때 매월 2불 99달러를 추가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계정 서로 막 공유하면 확 잘라버리겠다 뭐 하겠다가 아니라 그 틈새를 이용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넷플릭스.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던 것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적 발표 여러분들 큰 참고 자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넷플릭스의 이 상승이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위블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파이낸셜, 여기서 본 예상치는 굉장히 안 좋았죠. 위블 KO 패. 대신에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쇼텀, 미들텀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일단 최소한 넷플릭스만큼은 자, 위블의 허접한 예측 프로그램이 폭망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안 좋게 나올 줄 알고 넷플릭스의 지금 옵션을 보면은요, 풋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1741, 198, 2685, 536. 다 넷플릭스의 하락에 배탄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을 좋게 안 봤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락한 이 갭을 지난 3개월 동안 넷플릭스는 3개월이 아니죠. 4개월이 6개월 동안 메꾸지를 못했어요. 메꾸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죠? 예, 코로나 특수다. 코로나 혜택을 본 거지 넷플릭스가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 뭐 강력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는 테마파크와 뭐 이런 스트리밍 이외의 서비스 인컴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데 넷플릭스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봤는데, 자,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넷플릭스의 상승 이 모습을 보면서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3분기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올 거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다. 시장에 대한 기대치. 오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JB헌트,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지금 급등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항공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알고 있는데 유가도 많이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기 침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기 좋게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와서 넷플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최근의 모습도 그랬고 오늘만 봐도 장중에 1불 73달러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넷플릭스처럼 이제 가입자 정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장에서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은 끝날 때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 상승으로 딱 끝난 다음에 그래서 막 하고, 보통 이렇게 끝날 때 막 팔아치운 종목들은 막 하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넷플릭스가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펼쳤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넷플릭스의 상승이 그러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이 갭을 메꿀 수 있을까에 달려 있고요. 오케이. 넷플릭스가 시장이 전반적인 이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올시답니다.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었죠. EPS도 높았고 그 다음에 뭐 총 매출도 높였고, 하지만 오늘 넷플릭스 급등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가입자 수의 증가입니다. 항상 종목마다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종목마다 그 부분이 채워져야지, 반대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가는 확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팔란티어의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 뭐죠? 정부와의 계약건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와의 계약이 늦어지거나 딜레이 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면 어김없이 폭락하죠. 지난 분기 때 보여줬던. 근데 팔란티어의 가장 큰 악재가 뭐죠? 인사이더들이 자기들끼리 여전히 하는 그거잖아요. 그 누르고 있던 악재가 해결이 되면 날아가겠죠. 지금 뭐 거의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둔 대표적인 다큐사인과 함께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보여지는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지난 실적 발표 때 이 종목을 내리눌렀던 그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를 찾으셔서 여러분 매매 노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전략을 쌓으시면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여러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늘 반등이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장이 끝난 모습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결정이 납니다. 내일 왜 결정이 나냐면 내일 발표되는 수많은 내일 드디어 뭐 풀이장에서 보면 ASML부터 시작해서 P&G 쭉 내수 소비재 나오고 장 끝나고는 테슬라 그 다음에 IBM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일 특히 테슬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넷플릭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평행이냐 아니면 일장 춘몽으로 끝나느냐. 애플만 해도 0.94%. 참 아슬아슬하죠. 엔비디아 0.67.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혹자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급등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보기에는 안 빠진 거 없잖아요. 안 빠진 거 없잖아요. 그거는 참고 자료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핵심의 가치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은 더욱더 신속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결정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